센터장님, 네. 후쿠 가보셨죠? 네. 후쿠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한 가지 음식점을 전문점으로 하시는 데를 더 좋아하세요? 이거는 약간 나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까지는 쿠쿠 같은 데가 좋았어요.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30대 후반에 오면서는 그냥 한 가지를 좀 제대로 하는 음식점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원장님들이 많이 대면에서 네. 만나면 그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료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이 마케팅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프팅도 하고 색소 치료도 하고 막 기미 치료도 하고 너무 이제 다양한 그 증상들을 치료하시잖아요. 그럼 마케팅 할 때 이걸 다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그리고 뭐 이렇게 20대 초기,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곳을 찾는 이런 분들이 타겟인 병원은 그냥 여러 시술을 다뤄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연령층이 중장년층 되고 좀 객단가가 높은 이런 고객을 받고 싶은 병원이라면 저는 특정 한두 가지 질환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병원 입장에서 브랜딩이 되더라고요. 고객사를 좀 예시로 들면 성형외과였고요. 여기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성형수술을 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젊은 층 타겟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저가형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이제 원장님도 약간 이제 힘드신 거예요. 왜냐면 환자는 많이 오는데 이제 객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이분한테 좀 진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기에는 좀 약간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회의를 해서 잡았던 게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고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메인 시술 하나만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할 때도 시술을 하나로 정하고 타겟을 정하니까 굉장히 뾰족하게 키워드도 잡을 수 있고 컨텐츠도 되게 뾰족하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막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 병원은 그냥 성형외과가 아니라 이 수술을 잘하는 성형외과로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되는 병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리 많은 질환을 다루고 있어도 정말 이건 내가 자신 있다 라는 그런 메인 질환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내과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한의원도 되고 정형외과도 적용할 수 있고 치과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형외과는 사실 척추 관절하면 머리끝부터 발끝 다 볼 수 있잖아요. 막 목, 허리, 어깨 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정말 이 엘보에 정말 자신 있다. 다른 데도 자신 있는데 엘보는 특히 나한테 오면 정말 무조건 낫는다.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치료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쪽으로 계속 컨텐츠를 잡아 나가고 키워드를 뽑아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엘보 때문에 왔다가 이게 좋아지니까 다른 데도 그냥 이 원장님한테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여러 질환을 하다가 저희가 한두 가지 메인 질환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질환의 환자분들을 다 놓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메인 질환이 있으면 이걸 토대로 온 김에 다른 치료도 같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저희가 키워드를 뽑을 때는 금을 던지듯이 세부 키워드를 쫙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질환은 그냥 진짜 딱 하나만 딱 픽해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하나, 많게는 2개 정도의 질환만 정해서 그쪽을 좀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게 모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뾰족하게 나와서 원장 입장에서 훨씬 더 이득이세요. 저희가 한의원을 좀 예시로 들면 그냥 다 잘하는 한의원인 거예요. 사실 한의원은 모든 질환을 다 다룰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원장님이 특히 잘하는 질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환만을 저희가 그냥 계속 키워드 보고 컨텐츠 만들고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질환은 이 한의원, 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여기는 이제 피부를 관리하는 곳인데 너무 이제 얘는 흉터도 하고 싶고 색소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리프팅도 하고 싶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첫 달에 컨텐츠만 시술별로 해서 11개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보통 저희가 메인 질환을 해서 한두 달 동안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데 이 원장님은 너무 많은 그 컨텐츠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개씩 톡톡 건드리는 정도로만 광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산으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것. 이 병원은 환자분들 입장에서 흉터 치료를 하네? 하고 보고 딱 보니까 근데 흉터 치료가 아니고 이번에 뭐 다이어트를 하네.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다른 컨텐츠 보니까 이번에는 또 뭐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 뭔가 메인인 것도 없고 막 전문적이지도 않고 약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안 오고 원장은 원장님대로 좀 답답하고 하셔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그냥 흉터면 흉터 하나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키워드 보고 컨텐츠 잡고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흉터 치료 환자들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놓고 이제
원장님은 상의를 하는 거예요. 흉터 치료를 조금 더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치료로 넘어갈 것인지 상의를 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제 이 정도 됐다. 다른 질환으로 넘어가자 하면 그때 또 그 질환에 집중해서 광고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상의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마케팅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또 다양한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좀 이거를 다 마케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뭐 한두 가지 특정 질환을 정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되시면 저 그냥 특정 질환을 정해서 걔를 먼저 광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원장님들도 마케터들도 컨텐츠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기도 훨씬 쉬우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자신 있고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피드백이 가장 좋았던 그 시술 아니면 그 증상 그런 것도 좀 떠올리면서 그 질환을 먼저 메인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